이 쌍방울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김성태 전 회장이죠. 지금 태국으로 도피해 있는데 최근 알려진 바로는 검찰과 지금 딜을 하자, 거래를 하자. 내가 들어가서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다 풀 테니 나를 좀 봐달라. 쌍방울 좀 살려달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거의 백기를 들기 직전이다. 마지막 딜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칼이 저쪽에 있는데 그 딜을 할 리는 없어요. 그렇죠. 쌍방울도 다 무너지게 됐고 그렇죠. 자기도 지금 버티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들어가서 나왔을 때 무엇인가가 있어야 자기는 제기를 해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다 따져볼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받고 여기에 가명을 어떻게 받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없을 때 되게 이런 좀 M&A 위주로 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은 사실 이게 착실하게 기업을 해갖고 그다음 뭘 투자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세상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내가 없으면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계산이 딱 됐을 거예요. 그러면 칼이 여기까지 딱 오니까 잠깐! 자, 딜하자. 내가 여기까지 불어줄게. 이렇게 지금 딜을 했는데 거꾸로 검찰이 지금 그래갖고 흘린 거예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 언론사의 관계자가 흘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검찰이 검찰이 딱 흘려갖고, 야, 우리 다 준비됐으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와.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나오는 어떤 기사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 어쨌든 우린 여기까지 알고 있거든.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백기투항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핏 이 김성태도 유동규를 벤치마킹 한 것 아닌가. 유동규가 처음에는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다 뒤집어 쓸 이유도 없고 이재명이 대권 가능성도 없으니까 내재는 내 것만 지고 당신 것은 당신 것대로 지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규와 김성태는 또 차원이 달라요. 유동규는 그나마 동지적 관계라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성남 때부터 사실 성남 리버랜딩 할 때부터 작당을 해서 그렇게 모인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규를 저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김성태는. 근데 김성태는 사실 비즈니스잖아요. 그럼 여기에 동지적 관계가 있어요. 이재명과. 더군다나 주목 출신. 그러니까 완전 돈이지요. 돈이죠. 돈이 우선되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만약에 추정입니다. 뒷배를 봐주고 뭔가 해주면 나중에 대통령 됐으면 나는 완전히 끝난다. 뭐 이런. 아니 삼성그룹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딱 이거 여담입니다만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쌍방울을 봐라. 나한테 에르메스 안장을 주고 KH 봐라. 롤렉스 주고 다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데 너넨 지금 뭐하니?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성태도 머지않아 귀국을 할 수밖에 없고 들어와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 코인 문제가 사실은 큽니다. 이 문제가 터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밀발준돼서 북한한테 송금이 됐는지 그게 이재명이 얼만큼 개입됐는지 이화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또 다른 측면 대북 관계에서 큰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본인의 김성태 개인적인 비리는 너무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갔다. 이거 딱 얘기하면 거기에 이태영한테 20억짜리 시비 준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얘기할 수 있고 김성태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변호했던 내노라는 변호인들이 뭐 한 20여 명이 되잖아요. 사회이사 뭐 돌아가면서 시켜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대북 송금 문제, 하나는 변호사 대납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뿌리겠다라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재명은 끝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또 차후 문제이고 지금 그동안 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김성태가 대북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수백만 달러를 북한한테 준 것은 다 지금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김정은한테 말 한 장을 상납을 했다. 최고급 말을. 근데 그게 에르메스라. 에르메스 오면은
마란장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명품 가방 뭐 이런 명품 그렇죠. 가방, 백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 백이고. 원래 마란장으로 시작하는 회사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급 마란장을 만들어주면서 특히 이제 그 주문하면 딱 그 장인이 그 주문에 따라서 주문 상상이죠.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업체였대요. 이게 이제 가죽이잖아요. 가죽을 갖고 마란장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가방이라든지 이쪽으로 점점 이제 확산을 해서 세계적인 명품 회사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마란장 하나에 수억 원대가 된다. 아니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수억 원대 마란장을 탁 만들어 가지고 아태입이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서 김정은한테 상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가고 병마 타고 팍 달릴 때 그 마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계에 단 하나 있는 거니까. 어. 당신한테 맞춰주는 거잖아요. 예. 당신의 뭐 엉덩이 크기 뭐 해갖고 이걸 충격을 덜 받게 하는 어떤 뭐 사이즈라든지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한 건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그 마란장 고급 마란장 탁 상납하고 나면은 북한한테 사업권을 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즈니스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김성태는 김성태는 이거를 그래서 사업권 따놔갖고 몇십 년까지 울거먹는 게 아니라 딱 이거예요. M&A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딱 흘린 다음에 주가 폭등시키고. 나눠서 그래갖고 480억을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당이익을 챙긴 거예요. 주가 예. 조작해가지고. 나눠서 해서 북한 히토류 사업권 땄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챙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6개 사업권을 땄다는데 그런 것이 본격화 된다면은 정말 김성태의 쌍방울이 이재명이가 집권했더라면은 삼성을 능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북한 사업을 다 버려버리면. 아유,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짜 할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주가해서 먹튀하는 그런 그리고 그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와 또 의형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KH그룹입니다. 네. KH그룹은 KH 필룩스라고 아주 유명한 또 회사가 있죠. 1975년도에 조명회사로 출발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유명해진 게 알펜시아 리조트 굉장히 그게 이 빚이 누적됐잖아요. 근데 예. 그 알펜시아 리조트를 지금 인수를 했죠. 그래서 KH건설하고 뭐 해서 이게 그것 때문에 유명세를 좀 탔습니다. 그 알펜시아도 지금 이 강원 도지사가 적당하니 이렇게 넘겼다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많이 됐죠. 어쨌든 보니까 이쪽도 보면 그렇게 사업을 착실하게 견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쭉쭉쭉쭉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가에 연동되는 그런 것들로 구설에 많이 오른 상황이더라고요.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서울에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얏트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 하얏트 예. 호텔도 인수해 버렸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갖고 회사가 41개예요. 네. 이 사람은 뭐 종로에서 뿅뿅 사업을 게임 뭐 뿅뿅이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하다가 그렇게 지금 돈을 번 사람인데 네네. 여기도 이제 주먹 출신 아닙니까? 네. 이 사람도 지금 아태에다가 네네. 아시아 태평양 협회인가 뭐 안부수가 회장으로 있는 아태에 돈을 많이 대줬고 김성태하고 손을 잡고 북한에 진출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게 드러난 겁니다. KH는 원래부터 쌍방울과 굉장히 유착이다라고 이미 알려졌죠. 왜냐하면 CB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비 대나부옥의 100억짜리 CB를 발행한 계열사 착한 인베스트 그룹에 이미 몇십억을 대여를 해줬더라고요. 관련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왜 우리가 알려진 것을 2019년 1월에 지금 그 김성태하고 그다음에 안부수하고 이화영이하고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접촉했다. 이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배상윤도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근데 배상윤이 그때 몇 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10개를 갖고 와서 다 나눠줬다. 즉 고위층한테 착하게 왔던 그렇죠. 그러면 KH도 이미 이제부터 수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북한과 관련해서 왜 그랬느냐,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했느냐, 더 무엇인가를 역할을 했느냐,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수가 지금 체포돼 가지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안부수의 그런 대북 무슨 사업 그런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코인 사업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의겸 옹이 흑석 김의겸 선생이 이미 이렇게 그 예언을 했죠. 예. 코인 사업, 코인 그 수사를 예언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북한 코인 사업에 이재명이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이건 또 정말 큰 사건이죠. 그렇죠. 아마도 이화영이 자신의 선에서 모든 걸 뒤집어 쓰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만의 입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입이 많아질수록 사실 그게 독박을 쓸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김성태가 이승만 관련해서 얘기한다는 건 이화영이 독박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증언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 KH의 배상윤 회장은 하와이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주 행방이 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도 김성태하고는 늘 소통이 되는 모양이에요. 딜을 그런데 한다는 예, 거니. 이 배상윤은 행방을 찾지를 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이 배상윤이가 신출 괴물한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상윤도 머지않아서 이 KH그룹이 작살이 난다. 공중분해될 위험이 있다. 공중분해될 위험이 있다 한다면은 백기 들고 들어오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태하고 똑같은 처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대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KH그룹이 그 아태협에 돈을 많이 지원한 걸로 이렇게 뒷돈을 지원한 걸로 드러난 것만 80억이 넘는데 그럼 안 드러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쌍방울과 KH그룹이 북한 김정은에까지 손을 뻗쳐서 말 한 장도 상납 오르고 북한 고위층한테 롤렉스 시계도 선물하면서 나름대로 큰 꿈을 꾼 것 같은데 계획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